임영웅 국가 애도기간 강행한 콘서트 차분히 성료하였다. 매 회차 때마다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임영웅이 국가 애도기간에 강행한 콘서트를 차분히 끝냈다. 매 회차마다 묵념을 하며 애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등 기존 콘서트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의 이제 행태가 또 전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언론사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가 왜 주요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차분히 상료했고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정말 잘 맞춰질 수가 있었죠. 사실 뭐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며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렇게 비판하던 언론사들 이야기가 쏙 들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1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3에 올랐고 가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왜 탑3에서 가수 중에 1위냐? 앞에 1위, 2위가 한 명은 배우, 한 명은 손흥민 선수로 축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의 순위는 가수 중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승환, 김흥국 탄핵 전국 대척점에 섰다. 임영웅까지 삼색 진풍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임영웅님을 엮는 언론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특정 언론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기사 내용을 읽어봤을 때 김흥국 그리고 이승환, 임영웅의 행보가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승환 가수 같은 경우 이번 탄핵 전국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자 구미 콘서트에서 일방적인 공연 취소 부당대우를 당했습니다. 구미 콘서트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 100명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본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 문화예술관 대관 계약을 취소하여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잘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7일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기서 이제 막 자신의 목소리를 냈죠. 나는 탄핵 찬성한다. 시위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보수단체가 구미시청 인근에 이번 탄핵 축하 공연 즉각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게 되면서 결국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목소리를 연다라는 게 얼마나 좀 한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창작자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 선동과 언행을 하는 건요. 이게 가수 입장에서 무조건 또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요. 하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 행동을 한 이승환 씨도 피해를 받고요. 행동과 관계없이 침묵을 지켰던 임영웅 님도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 비용은 이승환 씨가 1억 원,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한다라면서 승소하게 되면 구미시의 오케스트라단에 전액 기부하겠다. 구미시장과의 법적 소송을 정면 대결 예고했습니다. 머리 아파지는 거죠. 김흥국 씨는 또 어떻습니까? 이날 집회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서도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못 나와서 죄송하다. 아들과 딸이 그동안 나를 막았다. 광화문 한남동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집구석에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했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김흥국 씨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해병대 전우들까지 와가지고 너나 잘해라. 입 떠들지 마라. 해병대의 수치다. 별의별
다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사에선 뭐라고 했느냐? 이승환과 김은국은 연예계 대표적인 플리테이너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발언을 요구한 누리꾼에게 제가 정치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설수에 휩싸였다라고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화인들이 뭐 성명을 발표하고 이승환 씨가 공연을 취소당하고 김은국 씨가 집회를 나간다 한들 임영웅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 겁니다. 콘서트를 강행한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 묵념을 하면서 차분하게 추모 공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승환 씨 역시 연예인에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라고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힘든 일이다. 저처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회사가 있을 거다. 사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승환 씨가 뭐 탄핵을 지지하긴 했지만 같은 연예계 후배들에게 너무나 엄중한 잣대가 드리워지니까 여기에 대해 중립을 지킨 임영웅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언론사에서는 제목으로는 어그로를 끌며 비판하는 것처럼 적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아직도 이게 성료가 됐음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콘서트를 진행했네 만에 온라인상에서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억대의 대관료 플러스 알파. 콘서트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무한 사태에 대하여 애도의 방식, 임영웅님은 추모 공연을 했고요. 콘서트 줄 취소에 강행한 임영웅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인터넷의 반응이 있지만 막대한 대관료와 대규모 스태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먹고 사는 밥벌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공연은요, 김장훈, 이승환 뭐 등등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가수들의 공연 규모와 따져봤을 때도 임영웅님의 공연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하는 대형 공연이었어요. 대관도 힘들기 때문에 훗날에 기약하기도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년은 연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연기가 아니라 그 정도 기간이 연장되면 취소에 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개최가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도 기간에 욕심이 앞선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애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중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번 일주일 공연이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예산을 1억 원 정도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당 최대 18,000명, 6회 동안 10만 8천 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콘서트 티켓 수익만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억. 사고 발생 이후 2주차 공연 3회로만 따져도 6억 원에 달하는 공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취소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규모의 공연에 동원되는 스텝의 인원은 몇 배나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일정 연기한다고 쉽게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대관 심사의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관을 그냥 예약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수에게 대관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심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당장 임영웅님의 공연이 끝나는 그 다음 주에도 다른 공연이 잡혀 있었고 22일부터는 경기를 위한 야구 경기를 위한 그라운드 정비에 돌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프로야구 정규 일정이 나오면 나머지 남는 날짜가 공유될 예정이었는데 가수 측이 공연을 예정대로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스태프들과 관객들과의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정이 다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영웅님은 공연 도중에 추모 시간을 갖거나 공연 관람을 원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뮤지컬과 연극 등은 작품성을 강조하는 공연으로 여기고 대중음악 콘서트를 단발적이고 유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더 비판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수준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임영웅님의 공연이 단지 유흥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는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보이시죠?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2024년 기부한 총 금액만 5억 5,300만 원이 넘습니다. 생일기념, 데뷔기념, 연말 성금, 평소에 썼던 각종 기부금이 다 합해지니 이게 무려 5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임영웅님의 콘서트입니다. 저 5억이 임영웅님한테 갔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기부로 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팬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뭐 생일 때 2억, 데뷔 8주년 뭐 1억 4천, 연말 1억 7,600,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다양한 모임에서의 5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수백만 원의 기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2억 3,6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성금 하나하나가 십시일반 모여서 전체 금액이 무려 5억 5,300만 원이 훌쩍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사실 요번에 리사이틀 공연이다 보니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제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2집 앨범을 발매하길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사이틀 공연은 2집 앨범 발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작곡가들과 임영웅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작곡들이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기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오른쪽에 임영웅님의 요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섹시 댄스. 야, 이게 또 어린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민망하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즐겁고 재밌다, 춤 잘 춘다 라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로 인해 참 우리 아티스트 마음고생이 많았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 역시 마음고생이 못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번 공연을 할 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르며 열창을 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에 엄청난 고음이 폭발했거든요. 그때 뭐 여성 팬분들은 당연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남성 형님 팬분들의 이 엄청난 환호성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감탄한 거죠. 어우야,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야, 저 정도로 잘했어? 라는 반응들이 빗발친 것이 요번 우리 임영웅님의 연말 리사이틀 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브랜드화를 선언했잖아요. 단발적인 리사이틀 콘서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정규 앨범, 미니 앨범과 상관없이 리사이틀 공연을 해나가겠다. 이것은 앨범을 자주 발매하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콘서트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의지가 좀 돋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비가 그냥 부슬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던 장맛비와 같았습니다. 폭우였죠, 폭우.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생각해보면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열리는 공연, 한 번 정도 진행하는 공연은 이 콘서트를 연기하든 해체하든 조절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공연 역시 일정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큰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임영웅님에게 예정된 공연은 고척돔에서 3일간의 공연이었다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터졌을 때 대기업들, 큰 프로젝트일수록 국가가 온갖 방향으로
살려내려고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실상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할 때 규모라는 건 이렇듯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3일 공연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실내에 할 수 있는 공연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임영웅님의 공연은 스태프들을 특히나 많이 채용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연관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공연이 취소된다면 그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고요. 대중음악계에서는 최근 대형 공연장이 너무나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대형 체육관의 경우 대관 신청이 몰려서 정체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척돔의 3일 공연의 연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취소만이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공연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공연은 생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특히 같은 기간 공연하는 다른 가수에게 대해서 언급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에는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모여 단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셨죠? 네,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봤어요, 웃어주시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어떤 아버님이 마음속으로 좀 웃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 우리 아티스트가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이 노래의 끝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 스스로 굉장히 그게 좀 오글오글 했나 봐요. 우리가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망할 때 이런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아티스트가 공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버님들이 잔뜩 인상을 쓰고 야, 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는 표정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마지막 콘서트 날만큼은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재미있어 해주셨다라는 거에 임영웅님이 감격을 받아서 막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아티스트가 안 그래도 참사의 계엄 선포의 나라 돌아가는 형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잖아요. 유튜브, TV만 틀었다면 그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공연을 통해서 그나마 즐거움과 위로를 받으셨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수많은 일반 관객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이렇게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은요 3일 동안 매일 3시간씩 그 어떤 게스트도 없이 혼자서 공연을 해냈습니다. 앞에 3일까지 합하면 6일 동안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에서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임영웅님이 과거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한 적 없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마디의 말로 포장하기보단 인내하여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때론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또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마음 나누고 사랑합시다. 건행.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 나불나불 대는 거 임영웅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했고, 그래서 기부를 해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콘서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임영웅님을 저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 저격질하는 인간 때문에 참 할 말 하안. 근데 그런 모지리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임영웅님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비난과 비방, 저격을 하는 인간의 습성은요, 인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 배 아파하고, 남의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끌어내리려는 행태들.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요번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정말 비판 하나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가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하나 꼬투리가 잡히니까 어떻게든 갈고리를 채워서 끌어내리려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저격을 하고 온라인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임영웅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임영웅님이 과거 송혜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갔었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이 얼마나 바쁜 일정을 갖고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당연히 갔어야 한다라고 누군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지 않은 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송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이때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직접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 화환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보내는 화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충분히 그렇게 화환만 보내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만큼 당시에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수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앞다퉈서 임영웅 가수 역시 다르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저격하고 끌어내리려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소수의 몇몇 인간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붐을 일으키니까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아실 겁니다. 이번 임영웅님이 제주항공 참사의 서울 분향소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남몰래 찾아가 명복을 빌고 왔다라는 거. 이때까지 조문객이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가 애도기간이 1월 4일까지 임영웅님의 마지막 콘서트 날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 지자체별 합동 분향소에서 자율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일주일간 애도기간 끝났음에도 분향소는 연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돈만 벌려고 했던 그런 인간이라면 뭐하러 방문하겠습니까? 방문을 하더라도 정치인들처럼 카메라 다 대동하고 언론 기자들에게 내용 뿌려버리고 기사가 막 전면 장식하고 이랬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을 목격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조용히 와서 조문을 드리고 갔다. 제가 왜 우라통이 터지는지, 왜 저격하는 인간이 정말 인간 이하라고밖에 할 수 없는지 우리 현명한 영웅시대 수십만, 수백만 명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했어요.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고 난 이후 예전부터 항상 가사가 울컥했었는데 요즘은 좀 더 눈물을 참기가 힘들다 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느낀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임영웅님이 얼마나 팬분들을 사랑하는지 이 콘서트 현장에 가셨던 분은 온몸으로, 두 눈으로, 양쪽 귀로 느끼고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가사를 생각해 본다면 참 울컥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이 가사가 팬들에 대한 헌정곡이었지만 콘서트 때마다 부르면서 임영웅님은 굉장히 울컥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콘서트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간주 중에 관객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들고 계신 피켓들도, 응원카드, 플랜카드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하나하나 눈에 다 담고서 다시 노래를 하는데 정말 격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울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분들의 모습과 자신을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담긴 피켓, 플랜카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2절 노래를 부르는데 스스로 울컥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라는 거죠. 노래를 하고서 가만히 영웅시대 분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콘서트 날까지 임영웅님은 눈물 지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200% 공감합니다.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이 특정 세력들, 또 임영웅님을 평소에 고깝게 보고 있던 자들, 질투와 열등감으로 뭉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낱 유튜버인 저 역시 그것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뭐 제가 그걸 언급하면 거기에 대한 나르시즘이 있는지 착각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는요, 개가 짖어도 묵묵히 가수로서 팬들을 아끼며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열차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임영웅이란 가수의 엄청난 위상에 비하면 한낱 유튜버이고 부족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같은 유튜버조차도 그것을 100% 아니 200% 공감합니다. 쫑알쫑알 시끄럽게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조리돌림하려는 그런 인간은 어딜 가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그냥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임영웅님 역시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콘서트를 강행한 임영웅에 대한 시선이 비판적이다. 하지만 추모 검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추모를 강제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추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검열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과 성시경 씨가 국가 애도 기간 중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일정 부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 비난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결국 추모 검열이다. 초반에는 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SNS 활동은커녕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냐부터 해서 뭐 엄중한 잣대가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추모를 검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해서 연예계 활동 역시 멈췄고 시상식이 멈췄고 공연 일정이 변경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공연을 강행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몰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열된 비판 분위기 속에 과도한 비난은 자칫 추모 검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실제로 보십시오. 머요 논란을 자초한 임영웅 20일 만에 깬 침묵이다. 임영웅 님이 주고받은 DM에 대한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팬분에게 건너 들어서 전달해 드렸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임영웅 님의 속은 썩어납니다. 저도 그 마음을 한 100분의 1 이해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가려는 그 마음이 정말 그릇이 큰 거거든요. 임영웅님의 그릇은 정말 엄청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고 깨부술 수 있지만 왜 안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이 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켰고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 내용 제가 또 다 읽어드리면 속상하신 분들 있으니까 읽지 않고 쭉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오랜 침묵은 깨졌으나 여전히 진실은 임영웅 본인만이 알 수 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분분하다.
논란의 진위 여부에는 본인 역시 억울한 바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를 키운 20일의 침묵은 임영웅과 소속사의 선택이다. 이 같은 선택은 당분간 임영웅의 모든 언행이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사뭇 달라진 대중의 반응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임영웅님이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영웅시대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왜 안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이 잘못해서? 아니죠. 임영웅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아니죠. 임영웅님이 반박을 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팬분들을 챙기고 가는 시간조차도 빠듯한 거죠. 저 역시 제 영상을 보면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챙기기도 바쁩니다. 하루에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임영웅님은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보세요. 임영웅을 향한 과도한 비난. 하재근 님이 여기에 대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최근 한 달가량 임영웅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그 사이 비정치인 중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은 사람이 바로 그일 것이다. 수십 일간이나 비난, 매도, 조롱조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그 정도로 임영웅이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기존에 있었던 공연을 진행한다고 난리가 났다. 물론 국가애도기간에 공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연기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약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사이에 해도 바뀌었다. 사고 다음 주말이며 새해 첫 주말에 예정된 공연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집단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중재라고 할 수 있는가? 이상한 것은 똑같이 공연을 진행한 다른 가수에 대해선 많은 매체가 입을 다물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참 말할 수 없는 저격들이 있지만 다른 채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굉장히 참 웃긴 노릇이죠. 임영웅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신만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닌데 왜 나에 대한 비난만 심한가?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 업계의 1등은요, 많은 이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시기와 질투,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열등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네 치킨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장님만 해도 온갖 비난과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여러분? 자, 이런 아티스트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대중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임영웅님은요, 각종 언론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임영웅님의 공연만 콕 찍어서 비난하는 기사들. 이거 완전 저격이잖아요. 자, 이 저격이 이게 참 얼마나 심한지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사들을 보면 공연을 진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임영웅 한 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전 이 말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결국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결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인 공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 코로나 때도 임영웅님이 방송 촬영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어 집단 공격이 있었죠. 마치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안 써서 스태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근데 그때 방송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에 찍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체에서는 오로지 임영웅님만을 콕 찍어서 저격을 했다라는 거죠. DM 사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몇 주에 걸쳐서 사회에 공적으로 콕 찍어서 집단적으로 단죄할 일인지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임영웅님이 탑스타다 보니 주목받을 수 있지만 한 달가량이나 포털에서 조리돌림 당할 정도라면 중죄를 저질렀어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냐라는 거죠.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저격을 하는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만큼 올라가지 못하니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죠. 오로지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는 게 방법인 거죠. 지금 오죽했으면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을 엮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은 콘서트 진행을 이야기했고 이찬원님은 소속사에서 이찬원님의 의지에 대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애도 기간 중에 SNS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걸 보고 엇갈린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 저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찬원님은 애도 기간에 내가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뿐인데 이 기사에서는 마치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의 행보가 정반대인 것처럼 누구는 공연하고 누구는 공연을 안 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롯맨들끼리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위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응원을 보냈으면 보냈지 이런 기사에 오르내릴 만한 관계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저격 문화, 누구를 끌어내리려는 열등감에서의 행동들 참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들에서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티스트 공연 시작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 선물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든 분들에게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다. 하지만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공연 시작 전부터 33장의 사인지를 의자 뒤에 붙여놨다. 제가 아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붙여놨기 때문에 계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벽 쪽에 붙여놓기도 했으니 33개를 사인했다. 18,000여 분의 관객분들이 와 계신데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 0.02%의 확률로 받으실 수 있더라. 그래서 막 사인지를 찾아내는 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임영웅님은 오늘 완전 행운의 주인공이시다. 제가 뒤에서부터 사인지를 붙였는데 역시 영웅시대 스케일이 달라 330장 정도는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사인지를 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멋이 중원디 노래를 부를 때의 영시봉의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자,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하는 중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가득 찬 임영웅님의 눈물을 보게 됐는데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면 실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할 때 원래 딴 생각을 좀 하지 않고 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별나사를 부를 때면 많은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가사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좋구나 공감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실제로 눈물이 맺힌 적이 없었는데 저번 공연 27일 날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많이 날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최근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걸 공감했고 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임영웅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릴 뻔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영웅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뭐 말도 안 되는 DM 논란 사태, 최근에 콘서트 강행에 대한 무지성적인 비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팬들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건행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뭐라고 했느냐?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를 구매할 때 영수증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남겨놨는데 영웅시대의 새해 의무사항은 3가지. 바로 건강하기, 행복하기, 사랑하기라고 합니다. 건강하기에는 운동, 검진하기가 있고 행복하기에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려도 이해 안 된다라는 대중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형 공연, 강행한 진짜 이유, 언론사에선 또